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정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도와주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 중 먼저 산술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가장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입니다. 작성된 코드에서는 num1과 num2 두 개의 숫자형 변수를 생성한 다음 각각 10과 5의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 기호들을 통해 수행했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면 사칙연산의 결과값들이 알맞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산술 연산자에는 나머지 연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고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의 값을 오른쪽의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10을 2로 나눈 나머지인 0이 출력되고 그 다음의 코드는 5를 2로 나눈 나머지인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사칙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변수의 값을 증가 감소시켜주는 증감 연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감 연산자에는 후위 연산과 전위 연산이 있는데요. 후위 연산은 특정 변수에 1을 더하기 바로 직전의 값을 출력하고 전위 연산은 특정 변수의 값에 1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 console.log num+은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 10인 num 변수의 값에 1을 더하기 바로 직전의 값인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위 연산 이후 현재 num 변수의 값은 10에 1을 더한 값인 11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console.log 뿔뿔num을 하게 되면 전위 연산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 11인 num에 1을 더한 결과값인 1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로 작성된 코드도 마찬가지로 num2 는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1을 하기 바로 직전의 값인 10이 출력되고 현재 num의 값은 10에 마이너스 1을 한 결과값인 9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위 연산인 num2의 결과값은 현재 num 변수의 값인 9에 마이너스 1을 한 결과값인 8이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말 그대로 변수에 특정 값을 대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 우리는 num 변수의 값에 5를 더한 값을 다시 num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해당 코드에서 작성된 는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에는 는 연산자뿐만 아니라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연산자가 존재하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앞에서 배웠던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num은 num+5라는 코드를 복합 대입 연산자를 통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는 num 변수에 5를 더한 값을 다시 num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을 num 플러스는 5로 대체할 수 있고 이 플러스는 연산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에는 덧셈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num 변수에 5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값을 다시 num에 저장하는 연산은 복합 대입 연산자를 통해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전 시간에 배웠던 true, false 값으로만 이루어진 불리언 타입을 위한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not, or, and 연산자가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t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느낌표를 이용해 false의 값을 true로, true의 값을 false로 변경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isOpen의 값은 false이기 때문에 true가 출력이 되고 isClicked의 값은 true이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어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고 기호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값이 하나라도 true라면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변수 ABC는 true의 값이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true의 값을 반환하는 반면 변수 D는 두 개의 값이 모두 false이기 때문에 false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리연산자는 AND 연산자입니다. AND 연산자는 OR 연산자와는 반대의 연산자로 다음과 같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고 해당 기호를 기준으로 양옆의 값이 모두 true일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변수 a는 기호의 양옆의 값이 모두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false가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false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에는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연산자와 불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연산자, 그리고 대소비교를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산자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는 기호를 3개 붙인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는 기호를 2개 붙인 기호입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출력값은 각각 false와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살펴보면 변수 num1과 변수 num2의 값은 10으로 동일하지만 각각 숫자형, 문자형으로 자료형이 다른 변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작성된 는 연산자는 두 변수의 값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수의 자료형까지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num1 변수와 num2 변수는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작성된 는 연산자는 위에 작성된 연산자와는 다르게 두 변수의 자료형은 비교하지 않고 오직 값만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num1과 num2의 값은 10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사용된 연산자는 타입 검사를 하고 아래에 작성된 연산자는 타입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num1 변수와 num2 변수는 값은 일치하지만 자료형은 다르므로 위에 작성된 코드는 true, 아래에 작성된 코드는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비교 연산자는 대소비교 연산자입니다. 대소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값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대소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소비교 기호와 동일합니다. 작성된 코드에서는 변수 a와 c는 같은 값을 갖고 있고 변수 b는 a와 c보다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 출력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산자는 연결연산자입니다. 연결연산자는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안녕이라는 값이 담긴 A와 자바스크립트라는 값이 담긴 B를 연결한 결과인 안녕 자바스크립트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널병합 연산자라는 자바스크립트의 특별한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num의 값에 num 물음표 20이라는 연산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널병합 연산자는 이 물음표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해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연산은 num이라는 값이 undefined이거나 null이면 20을 대입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num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num 변수에 undefined이라는 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20을 대입한 결과인 2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num 변수의 값을 100으로 할당해준 다음 동일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num의 값이 undefined이거나 null이 아닌 100이기 때문에 숫자 20이 할당되지 않고 100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널병합 연산자는 물음표 기호의 왼쪽 값이 null이거나 undefined이라면 오른쪽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연산자는 사막 연산자입니다. 사막 연산자는 A, 물음표 B, 클론 C 형태의 연산자로 A라는 조건문이 참일 경우 B를, 거짓일 경우 C를 수행해라 라는 연산자입니다.
사막 연산자에는 조건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if-else 조건문을 대체해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연산자입니다.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코드는 넘변수에 할당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해석해보면 변수 num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를, 그렇지 않다면 홀수를 출력해라 라는 코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연산자들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